이정호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72살, 은퇴한 지 벌써 7년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원 벤치 옆 풀숲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정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다. 낡은 회중시계였다. 뚜껑은 녹슬고 유리는 금이 가 있었다. 시계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다. 누가 떨어뜨린 것일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정호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 성자가 현관에서 맞았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아침 먹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다. 왠지 시계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가 정호는 시계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한 사랑 Y H.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Y H. 윤영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40년 전 세상을 떠난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정호는 시계의 용두를 돌려봤다.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아니, 시계 소리뿐만이 아니었다.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면서 점점 빨라졌다. 정호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정호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시계 바늘이었다.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정신을 차렸을 때 정호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다. 40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 교무실이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983년 5월이었다. 이정호 선생님, 왜 멍하니 서 계세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젊은 시절 동료 교사였던 김 선생이었다. 그런데 김 선생도 젊었다. 마치 40년 전 그대로였다. 정호는 화장실로 뛰어가 거울을 봤다. 숨이 멎을 뻔했다. 거울 속에는 32살의 자신이 있었다. 검은 머리, 탄탄한 몸,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이게 무슨 일이야? 주머니를 만져보니 회중시계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 것처럼 반짝였다. 시계 바늘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호는 시계를 꼭 쥐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과거로 돌아온 것이다. 정호 선생님. 복도에서 누군가 불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다. 윤영이. 28살의 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7시에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다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던 그 향기였다. 정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괜찮아. 7시에 보자. 영희가 미소 지으며 돌아갔다. 정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1983년 5월. 영희가 병에 걸리기 1년 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자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었다. 운명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수업 시간이 되었다. 정호는 교실로 들어갔다. 학생들이 떠들다가 조용해졌다. 칠판에 국어 마이너스 이정호라고 적으며 정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일단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오늘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배워보겠습니다. 정호가 말하자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40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인데도 모든 것이 생생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희 선생님이랑 사귀신다면서요? 한 선생님이 정호에게 물었다. 부럽습니다. 영희 선생님 정말 예쁘시잖아요. 정호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래, 이때는 모두가 부러워했었다. 영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고 정호와의 연애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1년 후 영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정호는 시계를 꺼내봤다. 6시 30분.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미 죽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다. 정호는 학교를 나섰다. 시청까지는 걸어서 20분. 걸으면서 정호는 40년 전의 거리를 둘러봤다. 간판들이 다르고 건물들이 낮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다. 정말로 과거에 온 것이 맞았다. 시청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봄꽃처럼 아름다웠다. 일찍 왔네요? 영희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정호는 그 온기에 전율했다. 우리 어디로 갈까요? 영희가 물었다. 정호는 알고 있었다. 40년 전 이날 그들은 남산으로 갔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남산에 가자. 정호가 말했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케이블카 타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다. 정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살아있는 손이었다. 케이블카 안에서 영희가 말했다. 정호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1년 후 영희가 병에 걸릴 것을, 그리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희야. 정호가 입을 열었다. 만약에 내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정호는 영희를 꼭 안았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 하는 말이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영희도 정호를 안으며 속삭였다. 저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남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다. 1983년에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조용했다.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던 시절이었다. 정호 씨, 약속해요. 영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기로. 정호는 영희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산에서 내려온 정호는 영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영희가 말했다. 내일 학교에서 봐요. 그 평범한 인사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정호는 영희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다. 혼자 남은 정호는 회중시계를 꺼내봤다.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혹시 이것을 다시 돌리면 현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영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날 밤 정호는 40년 전 자신이 살던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립고 정겨웠다. 책상 위에는 교재들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자신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83년 5월 15일. 오늘 영희와 남산에 갔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영희와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할 것 같아 걱정이다. 정호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래, 그때는 그랬다. 부모님은 영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 학교에서 영희를 만났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영희가 물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영희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다. 영희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영희가 웃었지만 정호는 불안했다. 혹시 벌써 병의 징조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영희가 처음 쓰러진 것은 1984년 6월이었다.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점심시간 정호는 영희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영희가 싸온 김밥이 정말 맛있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김밥 싸주면 좋겠다. 영희가 수줍게 말했다. 정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영희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결혼도 하지 못했다.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정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방과 후 정호는 영희와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왜요? 제가 아파 보여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냥 정기검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호가 둘러댔다. 정호 씨가 같이 가준다면야. 영희가 팔짱을 끼었다. 두 사람은 근처 병원으로 갔다. 검사를 받는 동안 정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이미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젊고 건강하시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정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막막했다. 1년 후에 갑자기 발병할 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병원을 나와 영희가 말했다. 정호 씨,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정호는 당황했다. 그래? 미안. 그냥 네가 너무 소중해서. 저도 정호 씨가 소중해요. 영희가 정호의 팔에 기댔다. 그런데 가끔 정호 씨가 다른 사람 같아요. 뭔가 먼 곳에서 온 사람 같다고 할까요? 정호는 흠칫했다. 영희가 뭔가 눈치챈 걸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나야. 하지만 영희의 직감은 예리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날 저녁 정호는 영희의 집에 초대받았다. 영희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다.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었다. 어서 오세요, 정호 선생님. 영희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버지도 호의적이었다. 영희가 많이 좋아하더군요. 잘 부탁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아끼고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만족스러워했다.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가 행복해했다. 부모님이 정호 씨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정호는 영희를 꼭 안았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호는 매일 영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4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 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영희는 정말 행복해했다. 정호 씨, 요즘 정말 로맨틱해졌어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전에는 이렇게 자주 데이트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40년 전의 자신은 정말 바보였다. 일과 미래 준비에만 매달려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었다. 어느 날 정호는 영희와 함께 사진관에 갔다. 우리 사진 찍자. 정호가 제안했다. 갑자기 왜요? 영희가 물었다. 그냥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사가 말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신혼부부 같아요. 영희가 수줍게 웃었다. 정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히 박제되었다. 사진을 찍고 나와 영희가 물었다. 정호 씨,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40년 전 영희와는 결혼하지 못했다. 영희가 병으로 쓰러진 후 정호는 간호를 하다가 지쳐 결국
그리고 2년 후 성자와 결혼했다. 빨리 하자. 정호가 갑자기 말했다. 뭐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결혼. 빨리 하자.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영희는 놀랐지만 기뻐했다. 정말이에요?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런데 그때 정호의 주머니에서 회중시계가 떨리기 시작했다. 꺼내보니 시계바늘이 미친 듯이 돌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일까? 정호는 당황했다. 정호씨, 괜찮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호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억지로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영희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정호씨, 정호씨. 영희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정호는 의식을 잃었다. 정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2023년 현재로 돌아온 것이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서재를 나간 지 불과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며칠이 지난 것 같았다. 여보, 깨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아내 성자가 들어왔다. 1시간째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했어요. 낮잠이라도 잔 거예요?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70세의 성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 4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성자가 차를 가져다 주었다. 요즘 자주 멍하니 있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방금 40년 전으로 가서 죽은 첫사랑을 만나고 왔다고.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명호가 왔다. 아버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명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정호가 대답했다. 아버지, 혹시 옛날 생각 많이 하세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퇴하신 후로 자꾸 과거에 빠져 계신 것 같아서요. 정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명호는 영희가 아닌 성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만약 영희와 결혼했다면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밤이 되어 침실에 누웠다. 성자가 옆에 누우며 말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40년간 자신을 지켜준 손이었다. 성자야, 내가 좋은 남편이었나? 정호가 물었다. 성자가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예요? 그냥 미안해서. 정호의 말에 성자가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정호가 흠칫했다. 무슨 소리야?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영희. 당신의 첫사랑. 죽어서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여자.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간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성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자야, 나는 괜찮아요. 성자가 정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성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는 40년을 함께했어요. 아들도 낳고 손주도 받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정호는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성자도 남편을 안았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 자신도. 하지만 정호는 놓을 수 없었다.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계속 그를 부르고 있었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는 1983년으로. 다음날 새벽 정호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용두를 돌리자 또다시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정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정호는 1983년 교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호 씨, 괜찮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호가 일어나 앉았다. 영희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병원에 가봐요. 요즘 자주 어지러워 하잖아요. 정호는 깨달았다. 이제 두 개의 삶을 오가고 있는 것이다. 1983년의 영희와의 삶, 그리고 2023년의 성자와의 삶. 2시간대를 넘나들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았다. 영희야, 나 물어볼 게 있어.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놀란 눈으로 정호를 바라봤다. 무슨 무서운 소리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영희가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정호는 영희를 안았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현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후로 정호는 더욱 간절하게 영희와의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영희를 만나고 함께 수업하고 저녁에는 데이트를 했다.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소풍을 가기도 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산사를 찾았다. 조용한 절에서 영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저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호도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달랐다. 영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산사를 내려오며 영희가 말했다. 정호 씨, 우리 약혼식 날짜 잡을까요? 정호는 멈춰섰다. 약혼. 4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좋아. 다음 달에 하자. 정호가 대답했다. 영희가 기뻐하며 정호의 팔에 매달렸다. 정말이에요?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호는 또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회중시계가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 같았다. 통제할 수 없었다. 서재에서 깨어난 정호를 성자가 발견했다. 또 서재에서 잠들었어요? 이러다 건강 상하겠어요. 성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거울을 봤다. 72세의 자신. 주름지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 방금 전까지 32세였는데 이 간극이 너무나 컸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성자가 제안했다.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꾸 혼잣말도 하고 없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성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혹시 치매 아니에요?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멀쩡해.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하지만 성자는 안심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명호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10살짜리 손자가 정호에게 달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 정호는 손자를 안았다. 이 아이도 영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였다. 성자와 만들어 온 삶의 결과였다. 이 아이를 보니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다. 그냥 나이 먹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것뿐이야.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되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정호는 회중시계를 꺼냈다. 언제 또 작동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희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1984년이 오기 전에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며칠 후 정호는 다시 1983년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6월이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영희가 쓰러지기까지 1년. 정호는 초조했다. 정호 씨, 요즘 왜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자꾸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마치 제가 곧 사라질 것처럼. 정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자. 정밀검사로. 영희가 웃었다. 또? 지난달에 했잖아요. 아무 이상 없었고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내가 비용 다 낼게. 영희는 정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수긍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MRI, CT, 혈액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다. 의사는 의아해했다.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젊은 분이 이렇게 많은 검사를. 예방 차원에서요. 정호가 대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사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다. 혈액 수치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은 문제없지만 주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작된 것일까? 어떤 수치가 이상한가요? 정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백혈구 수치가 약간 높고 혈소판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 내에 있어서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설명에도 정호는 불안했다. 병원을 나오며 영희가 말했다. 봐요, 괜찮다니까요. 정호 씨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영희야, 앞으로 매달 검사받자. 정호가 제안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정호 씨, 도대체 왜 그래요?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정호는 영희를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다. 1년 후 네가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진다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믿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관계만 망칠 것이다. 그냥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네가 아프면 난 못 살 것 같아서.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가 감동했다. 저도 정호 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 후로 정호는 영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좋다는 음식을 사다 주고 운동을 함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영희는 행복해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정호 씨, 저 애기 아니에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호는 멈출 수 없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7월이 되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다. 정호는 영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40년 전에는 가지 못했던 여행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영희가 말했다. 정호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정호는 영희를 안았다. 영원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파도 소리가 그의 약속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영희가 갑자기 코피를 흘렸다. 어머, 왜 이러지? 영희가 당황했다. 정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증상이 시작된 것일까? 병원 가자. 정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에이, 그냥 코피예요. 더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정호는 영희를 데리고 제주도의 큰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서울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정호는 영희를 설득해 다시 검사를 받게 했다. 이번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보며 얼굴이 심각해졌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영희가 놀랐다. 골수 검사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혈액 수치가 계속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에 영희는 불안해했다.
골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기도했다. 제발 아니기를. 역사가 바뀌기를.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표정은 밝았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전백혈병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냈다. 영희의 병을 미리 발견한 것이다. 치료를 바로 시작하죠. 정호가 말했다. 영희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전백혈병이요? 그게 백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영희는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다. 정호는 매번 동행했다. 정호 씨 덕분이에요. 정호 씨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회중시계가 또 작동한 것이다. 2023년 서재에서 깨어난 정호는 절망했다. 영희의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2023년으로 돌아온 정호는 초조했다. 영희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 1983년으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회중시계는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멈춰 있었다. 여보, 또 서재에 있어요? 성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요즘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네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성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미안해.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성자가 정호 옆에 앉았다. 혹시 그 사람 생각해요? 정호가 흠칫했다. 무슨 소리야? 성자가 한숨을 쉬었다. 영희 씨요. 당신의 첫사랑. 어떻게? 정호가 놀라자 성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까요? 당신이 가끔 그 사람 이름을 잠꼬대로 불러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성자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질투했어요. 죽은 사람한테 질투하는 내가 한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서글퍼요. 성자야. 정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성자는 피했다. 당신 마음속엔 아직도 그 여자가 있는 거죠? 40년간 나와 살면서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죠? 성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뭐였어요? 대체품? 그 여자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두 번째? 아니야. 정호가 강하게 부정했다. 너도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성자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럼 왜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해요? 성자가 울부짖었다. 왜 아직도 그 여자 생각에 잠겨 있어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아직도 영희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이제는 단순히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 미안해. 정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성자는 한참을 울다가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성자는 따로 잤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호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두 개의 삶이 충돌하고 있었다. 다음 날 명호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별일 아니야. 정호가 둘러댔지만 명호는 눈치챘다. 아버지, 설마 또 그분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 정호가 물었다. 명호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첫사랑 얘기. 정호는 놀랐다. 성자가 아들에게까지 말한 것일까? 엄마가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어머니는 늘 2등이었다고. 명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건. 정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호가 말을 막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은 이미 4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알아? 정호가 놀라서 물었다. 명호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윤영이라는 분. 아버지와 결혼 약속했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성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말했다니. 엄마가 또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그분 무덤에 몰래 가신다고. 매년 기일마다. 명호의 폭로에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성자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성자가 정호를 바라봤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동시에 그 여자를 잊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정호가 희망을 가졌지만 성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평생 유령과 경쟁하는 것도. 그때 정호의 주머니에서 회중시계가 떨리기 시작했다. 다시 작동하는 것이다. 정호는 당황했다. 지금은 안 된다. 성자와 대화 중인데. 뭐예요, 그거? 성자가 회중시계를 가리켰다. 낡은 시계네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냥 주웠어. 정호가 시계를 감추려 했지만 늦었다. 시계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성자가 놀라서 물러섰다. 정호도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시계가 다른 사람 앞에서 빛나다니. 갑자기 정호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성자가 소리쳤다. 당신 어떻게 되는 거야? 정호는 성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이미 반쯤 사라진 상태였다. 성자야. 미안. 그리고 정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성자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정호가 다시 나타난 곳은 1983년 9월 학교 운동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자신의 몸이 반투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젊은 자신이 보였다. 32세의 이정호가 영희와 함께 걷고 있었다. 이게 무슨...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유령처럼 된 것일까? 젊은 정호와 영희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정호를 보지 못했다. 젊은 정호가 영희에게 말하고 있었다. 영희야, 너 요즘 약 잘 먹고 있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호씨가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당연하지. 노년의 정호는 안도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정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영희야, 혹시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뭐?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해? 노년의 정호도 충격을 받았다. 이건 40년 전에 없었던 일이다. 젊은 정호가 말을 이었다. 네가 아픈 게 내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영희가 정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정호씨 덕분에 병을 일찍 발견했잖아. 하지만 젊은 정호는 단호했다. 나는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노년의 정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젊은 자신이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과거를 바꾸면서 젊은 정호의 생각도 바뀐 것이다. 안 돼. 노년의 정호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영희가 울기 시작했다. 정호씨,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젊은 정호가 영희를 안았다. 나는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옆이 아니어도. 노년의 정호는 절망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다. 영희를 살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젊은 정호가 갑자기 노년의 정호를 쳐다봤다. 누구세요? 젊은 정호가 물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노년의 정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40년 후에 너라고. 영희는 여전히 노년의 정호를 보지 못했다.
정호 씨,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희가 의아해했다. 젊은 정호가 노년의 정호에게 다가왔다. 당신, 나와 똑같이 생겼네요. 아니, 나이 든 나 같은데? 노년의 정호는 젊은 자신을 바라봤다. 맞아. 나는 40년 후의 너야. 젊은 정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노년의 정호가 회중시계를 보여주었다. 이 시계 때문에 시간을 넘나들게 됐어. 젊은 정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왜 여기 온 거죠? 뭘 바꾸려고? 노년의 정호가 대답했다. 영희를 구하려고. 원래 역사대로라면 영희는 내년에 죽어. 젊은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노년의 정호가 설명했다. 급성 백혈병.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그래서 내가 미리 발견하게 한 거야. 그럼 지금 치료받으면. 젊은 정호가 희망을 가졌다. 노년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 수 있어. 하지만 왜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젊은 정호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희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집착하니까. 노년의 정호가 젊은 자신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손이 통과했다. 완전히 만질 수는 없었다. 후회할 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젊은 정호가 물었다. 노년의 정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영희가 죽고 2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좋은 아내고 아들도 있어. 하지만 젊은 정호가 물었다. 평생 영희를 잊지 못했어. 40년이 지난 지금도. 노년 정호의 고백에 젊은 정호는 침묵했다. 그때 영희가 다가왔다. 정호 씨, 괜찮아요? 혼잣말이 너무 길어서. 영희는 여전히 노년의 정호를 보지 못했다. 젊은 정호가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야, 내가 방금 한 말 취소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에요? 아끼는 왜 그런 말을? 젊은 정호가 영희를 꼭 안았다. 미안해. 네가 아파서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노년의 정호는 안도했다. 젊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것일까? 잠깐. 노년의 정호가 젊은 자신에게 외쳤다. 영희를 꼭 지켜. 매일 약 먹게 하고 정기검진 빠뜨리지 마. 젊은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가요? 노년의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제야 행복해질 것 같아. 너 덕분에. 그리고 노년의 정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2023년 자신의 집 거실에 나타났다. 성자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성자야. 정호가 불렀다. 성자가 고개를 들었다. 여보. 정말 여보예요? 성자가 달려와 정호를 안았다. 어디 갔었어요? 눈앞에서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정호도 아내를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자가 울며 말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요. 제발. 그 시계. 성자가 회중시계를 가리켰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라졌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정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회중시계를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가서 영희를 만난 것,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까지. 성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간여행이라니.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요? 미안해. 정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영희는 살 거고 젊은 나와 행복하게 살 거야. 성자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가 성자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아. 이미 40년을 함께 했잖아. 성자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을 수 있어요? 정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전히 잊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정호는 회중시계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과거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가서는 안 됐다. 젊은 정호와 영희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놔둬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호가 일어나 보니 집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집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달랐다. 여보, 정호가 불렀다. 하지만 성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들어왔다. 정호 씨, 깨어났어요?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는 나이든 영희였다. 68세의 영희가 살아서 자신의 아내로 있었다. 영희? 정호가 더듬거렸다. 영희가 웃으며 다가왔다. 왜 그래요? 악몽이라도 꿨어요?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과거를 바꾸면서 현재도 바뀐 것일까? 그럼 성자는? 명호는? 자신의 원래 인생은? 우리 아들은? 정호가 물었다. 영희가 대답했다. 민수, 출근했죠. 오늘도 일찍 나갔어요. 민수, 다른 이름이었다. 정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에 갇힌 것이다. 정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모두 달라져 있었다. 영희와의 결혼사진, 민수의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성자와 명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정호 씨, 아침 먹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불렀다. 정호는 식탁에 앉았다. 영희가 차려준 아침상은 성자가 해주던 것과 달랐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영희가 말했다. 정기검진. 정호가 물었다. 아직도 병원에 다녀? 영희가 웃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35년째 매달 검진받고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고. 35년. 정호는 계산해봤다. 영희가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후 계속 관리해온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왜 기쁘지 않을까? 정호 씨, 오늘 성자 언니 만나기로 했어요. 영희가 말했다. 같이 가실래요? 성자? 정호가 놀라서 물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성자 언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언니는 혼자 사느라 외로워해요. 정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성자가 이 세계에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영희의 친구로. 오후에 정호는 영희와 함께 카페로 갔다. 그곳에 성자가 있었다. 70세의 성자. 혼자 늙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정호 씨, 오랜만이에요. 성자가 인사했다. 정호는 성자를 바라봤다. 성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성자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영희가 물었다. 성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대화 중에 성자가 정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호 씨,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다른 인생을 사는 꿈. 정호 씨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영희가 웃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정호 씨를? 하지만 정호는 알았다. 성자도 뭔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시간선을. 집으로 돌아온 후 정호는 서재를 뒤졌다. 회중시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혼란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시계는 없었다. 뭘 찾아요? 영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호가 둘러댔다. 그날 밤 정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성자와 명호가 나타났다. 아빠, 우리를 잊으셨어요? 명호가 물었다. 아니야, 잊지 않았어. 정호가 외쳤다. 성자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여자를. 정호는 울며 깨어났다. 옆에서 영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정호 씨, 괜찮아요? 식은땀이 나요. 영희야. 정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정호는 행복하지 않았다. 원했던 것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공허했다. 성자와 명호, 그리고 원래의 삶이 그리웠다. 다음 날 정호는 다시 그 공원으로 갔다. 회중시계를 발견했던 곳이었다. 혹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성자였다. 알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여기 올 줄. 성자 씨. 정호가 놀라서 일어섰다. 성자가 무언가를 내밀었다. 회중시계였다. 이거 찾으시는 거죠? 성자가 말했다. 어제 카페에서 정호 씨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이걸? 정호가 물었다. 성자가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상하게도 제 눈에만 보이더라고요. 정호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성자 씨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결혼했던. 성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희미하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성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남남이네요. 정호는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야 해요. 원래대로. 성자가 물었다. 그럼 영희 씨는요? 원래 운명대로. 정호가 대답했다. 영희는 젊어서 죽고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성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성자가 정호의 손을 잡았다. 제3의 길이 있을 거예요. 정호는 시계를 들여다봤다. 용두를 돌리자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다. 주변이 하얗게 변했다. 정호와 성자는 텅 빈 공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존재가 나타났다. 빛나는 형체였다. 이정호. 그 존재가 말했다. 당신은 시간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요? 정호가 물었다.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영희가 죽고 성자와 사는 원래 시간선. 둘째, 영희가 살고 그녀와 사는 바뀐 시간선. 셋째는요? 성자가 물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으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길. 정호와 성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가 사라진다는 것일까? 빛나는 존재 앞에서 정호와 성자는 망설였다. 3가지 선택지. 각각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길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정호가 요청했다. 존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질 때까지 결정하시오. 순간 정호와 성자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의 틈새예요. 성자가 말했다. 우리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정호는 회중시계를 바라봤다. 시계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몇 시간 남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정호 씨는 뭘 선택하고 싶어요? 성자가 물었다. 정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영희를 살리고 싶지만 당신과의 40년도 소중하고. 저도 그래요. 성자가 말했다. 명호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영희 씨가 죽는 것도. 그때 정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낡은 편지였다. 펼쳐보니 영희의 글씨였다. 정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짧았지만 정호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이너스 영희. 정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편지가 왜 지금?
성자가 편지를 함께 읽었다. 영희 씨가 원한 게 이거였네요. 정호 씨가 행복하기를. 정호는 깨달았다. 영희는 자신이 죽어도 정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성자와 40년을 함께한 것도 나름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영희가 살 수 있다면? 정호가 망설였다. 성자가 정호의 손을 잡았다. 정호 씨, 우리가 정말 영희 씨를 위하는 길이 뭘까요? 두 사람은 일어나 걸었다. 시간이 멈춘 거리를 지나 학교로 갔다. 그곳에 젊은 영희가 멈춰 서 있었다. 환하게 웃는 모습 그대로. 예쁘네요. 성자가 말했다. 왜 정호 씨가 잊지 못했는지 알겠어요. 정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는 이렇게 기억되길 원했을 거예요. 젊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성자가 물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젊은 명호가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른 시간선에서는 볼 수 없는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성자가 명호를 쓰다듬었다. 물론 만질 수는 없었지만 명호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호가 말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다. 결정했어요? 성자가 물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자 씨도요? 네. 성자가 미소 지었다. 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해가 지평선에 닿자 빛나는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 결정하셨습니까? 정호와 성자가 함께 대답했다. 첫 번째요. 원래 시간선으로. 존재가 물었다. 영희가 죽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네. 정호가 대답했다. 그게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성자를 만나고 명호를 낳을 수 있었어요. 성자가 덧붙였다. 영희 씨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정호 씨가 계속 살아가기를. 존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요? 정호가 물었다. 이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시간여행의 기억, 영희를 만난 기억, 모든 것. 정호와 성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기억을 잃는다. 하지만 그게 옳은 것 같았다. 하나만 부탁이 있어요. 정호가 말했다. 영희의 무덤에 꽃을 놓을 때마다 따뜻한 기분이 들게 해주세요. 이유는 몰라도. 존재가 미소 지었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회중시계가 빛나기 시작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그리고 성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요, 성자씨. 저도요, 정호씨.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정호는 서재에서 깨어났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던 모양이다. 여보, 저녁 먹어요. 성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일어났다. 머리가 약간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저녁을 먹으며 성자가 말했다. 오늘 영희 씨 기일이네요. 정호가 놀라서 달력을 봤다. 정말이었다. 꽃 사가자. 정호가 말했다. 성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올해는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정호는 꽃을 놓으며 손을 모았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마워, 영희야. 정호가 속삭였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성자도 손을 모았다. 영희 씨, 정호 씨, 제가 잘 모시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길가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회중시계였다. 주우려다가 멈췄다. 왜인지 그냥 두고 가야 할 것 같았다. 뭐예요? 성자가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정호가 성자의 팔을 잡았다. 집에 가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다. 뒤에 남겨진 회중시계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집에 도착한 정호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펜을 들었다. 오늘 영희 묘소에 다녀왔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립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다. 성자와 함께여서 다행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때로는 아픈 선택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영희를 사랑했던 것도 성자와 결혼한 것도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다. 시간의 틈새로 빠져나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다. 정호는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다. 성자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손자를 데리고 온다고. 좋은 하루네. 정호가 미소 지었다. 성자도 웃었다. 그러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였다. 어딘가에서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저 착각이겠지. 정호는 성자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인생은 계속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